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BS 초대석 향기로운 만남 유자효입니다. 경험을 현명하게 사용한다면 어떤 일도 시간 낭비가 아니다. 프랑스의 조각가 오기스트 로댕의 말입니다. 오늘은 긴 세월 아프고 힘든 이들을 돌보면서 인생의 아름다운 경험을 쌓고 계시는 분입니다.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BBS 초대석 향기로운 만남에 오셨습니다. 먼저 우리 시청자들하고 인사 나누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전국병원불자연합회 회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유재환입니다.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전국병원불자연합회 올해가 딱 20년이 되는 해라고요? 네. 저희 병원불자연합회는 1999년 서울 지역의 5개 종합병원에서 이제 각 불자회 회장단이 모여서 결성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초창기 회원은 한 20여 명으로 시작됐고요. 그리고 현재는 약 400명의 회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99년도 초기에 강원도 홍천에서 그 만천리 초등학교에서 봉사를 시작해서 현재는 연간 일정에 따라서 종단 행사라든가 꼭 각 사찰 또 우리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이주 근로자 또 해외 봉사 이렇게 일정에 따라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유 회장께서는 초창기부터 그러면 활동을 해오셨나요? 아닙니다. 초창기에는 뭐 개인적인 봉사를 하다가 네. 2007년부터 이제 여기 병원불자연합회에 가입해서 네. 봉사하고 있습니다. 2007년, 13년이라는 네, 시간 네, 동안 네. 봉사를 하시다 보니까 참 감회가 남다르시겠는데 어떻습니까? 초창기에는 아무래도 이제 이런 검사 기기라든가 또 이런 인원 확보에 좀 어려움이 있었지만 지금은 많은 검사 기구를 확보하고 있고 또 인원도 각 영역에 이런 현장 경험이 풍부한 그런 인원들이 확보되어 있어서 봉사하는 데 차질 없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20주년을 맞아서 특별한 행사도 준비를 하고 계신다고요? 네, 20주년 이제 좀 기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런 자원봉사단체로서 이렇게 20주년을 쭉 유지하는 것도 큰 의미가 있고 해서 새로운 도약을 다짐하기 위해서 이제 조계사 대웅전에서 포교원이 주도하에 이제 저희 20주년 기념 법회가 있고 또 그때 이제 새로운 저희 진단기기가 도입이 돼서 그 진단기기에 대한 고불식도 같이 행사할 예정입니다. 국내 의료봉사는 주로 어떤 지역에서 하셨어요? 국내는 이제 봄, 가을로 사찰 중심으로 봉사를 하고 있고요. 또 종단에서 여러 가지 행사에서 의료진이 필요하면 종단 행사에 참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좀 뜻깊은 거는 해인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우리 스님들을 위한 요양시설이 있습니다. 자비원이라고. 그래서 그 자비원이 조금 오지입니다. 그래서 자비원에 계시는 그 노 스님들이 대구까지 이렇게 진료하러 올 때는 상당히 시간이 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정기적으로 자비원 봉사에 나가고 있습니다. 네. 해외 봉사도 하시나요? 네, 해외 봉사도 지속적으로 지역에 따라서 하고 있는데 가장 꾸준히 하고 있는 봉사가 우리가 2000년대에서부터 2018년까지 계속적으로 그 인도에 우리가 대봉사원이라고 거기도 오지에 해당합니다. 거기에 지속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인도? 네네. 대강 어느 지역인가요? 어느 쪽인가요? 약간 남부에 속합니다. 남부에 속해서 우리가 국제공항에서 약 그 기차편으로 한 11시간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공항에서 기차로 11시간? 네네. 굉장히 오시네요. 네네.
인도가 좀 크기는 큽니다. 네, 보니까. 네. 네. 그 해외의 경우는 국내보다 더 변수도 많겠고 더군다나 오지라가 보니까 또 다양한 일들이 벌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점들이 특히 힘이 드세요? 이제 진단기기 같은 게 조금 이제 정밀기기이기 때문에요. 이런 온도에 좀 민감하고요. 혈액 검사기기나 이런 것들이 또 이런 전기의 전압이라든가 이런 볼테지에도 또 영향을 받아요. 또 이렇게 정전이 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자체 발전기가 또 필요할 때도 있고 이런 점이 좀 어렵죠. 예. 네,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 진료하기 전에 또는 해외 봉사 나가기 전에 진단기기를 다 점검하고 그리고 문제 없으면 이제 우리가 갖고 가고 치과용 봉사기기도 그곳에 갖춰지지 않았으면 치과용 봉사기기도 우리가 휴대용으로 갖고 나가기도 합니다. 참 큰 고생하십니다. 네. 그 20년 동안 쌓아온 그 노하우가 있을 텐데 그 회원들이 공유한다거나 또는 전수하는 어떤 매뉴얼 같은 건 있습니까? 네, 저희가 각 파트별로 예를 들어서 진료부는 진료부대로 뭐 우리가 현장 경험이 풍부한 그런 의료진으로 다 돼 있고 또 접수하는 분, 또 검사하는 분, 또 약제부, 기타 우리가 또 안경, 돋보기 안경도 구입해서 안경사분이 봉사에 참여해서 돋보기 안경을 또 이렇게 공급도 하고 있고 그래서 각 파트별로 제1 책임자, 제2 책임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인계를 하고 있습니다. 예. 네네. 봉사활동 중에 응급 상황이 발생하는 수도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대처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통증 환자들 이런 분들을 우리가 주사요법을 쓰는데 주사요법을 할 때 주사에 대한 공포감이 있다든가 또는 불편한 자세에서 주사를 맞게 되면은 또 주사로 인한 쇼크가 올 수가 있으니까 그때 이제 쇼크에 대한 처치를 하고 있고요. 또 아주 응급 상황이라면 우리가 뭐 기관사건이라든가 또 인공 심폐소생술 이런 것도 시행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동안 그 국내 의료봉사, 해외 의료봉사 모두 몇 차례 정도가 될까요? 국내는 우리가 한 112회 정도 112회. 한 걸로 지금 통계가 돼 있고요. 네. 국외에는 약 12회. 그래서 12회. 현재 124회 정도 수행하고, 124회? 네, 수행하고 그렇군요. 있습니다. 그럼 그동안 그 진료하신 그 환자들은 어느 뭐 정도? 추정하고는 약 9만여 명 정도 우리가 진료를 한 걸로 돼 있습니다. 9만여 명. 네네. 그 인도 외에는 또 어느 지역에? 인도 외에도 이제 라오스, 미얀마, 예. 몽고, 예. 또 남미 지역도 간 적이 있습니다. 남미도. 네네. 남미는 어느 쪽이? 페루 쪽에 또 그 오지에 가서 페루. 네네네. 아, 거기도 상당히 그 열악하죠. 네, 열악하고 예. 또 범죄율도 높고 그렇습니다. 어떤 위험한 상황에 부딪히는 경우도 있습니까? 그 지역에 있는 거기 연계돼서 간 단체에서 이렇게 보호해주고 하는데 상당히 경제적으로도 환경적으로도 열악합니다. 또 예. 4,000m 이상의 고산 지역이기 때문에 예. 고산병에 또 의료진이 힘들어하고 좀 그랬습니다. 예. 네. 대비를 단단히 하시고 네, 또 조심을 하셔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럼 같은 곳을 여러 번 가기도 하시겠네요. 그렇죠. 이제 인도의 그 남부에 이런 대봉사원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매년 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티베트에서 이주하신 스님이 약 15,000명 정도 거주하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 15,000명 스님을 대상으로 네. 우리가 봉사를 하는데 그 지역 주변에 또 이제 인도에 좀 빈곤층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예. 그런 분들도 같이 옵니다. 그래서 인도에서 티베트 사원의 티베트 스님뿐만 아니라 인도의 그런 빈곤층까지 같이 진료를 하게 됩니다. 의료 환경은 어때요, 그쪽이? 의료 환경은 대만에서 이렇게 지원해 주시는 그런 진료소가 있는데 열악합니다. 약품도 그렇고 네. 의료진도 그렇고 예. 인도 의사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방문을 하지만 열악하죠. 그래서 저희가 각 과별로 가서 거기에 좀 갖고 계신 그런 스님들이 불편함을 저희가 예. 진단하는 걸 스님들이 굉장히 호응이 크고요.
진단 기기가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혈액 검사나 초음파 검사 이런 걸 해주고 그다음에 필요하다면 투약 해드리고 또 상담해드리고 이렇게 하고 오기 때문에 호응이 좋습니다. 네, 그곳에는 정말 도움의 손길이 아주 기묘하겠군요. 한 예로 뭐 인도의 그 빈곤층이 그 파스 몇 장을 받기 위해서 10시간씩 기다리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요. 네네. 멀리서 오기도 하고 그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정말 참 훌륭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유 회장님하고 개인적으로 어떤 인연이 이어졌다든지 또는 가장 의미 있었던 환자들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의미 있었던 분들은 이제 뭐 예를 들면 해외에서 혈관 기형을 진단받은 분이 이제 수술을 못 하는데 국내에 이렇게 우리가 주선을 해서 네. 수술을 받게 하는 그런 경우도 저희 병원 불자회 주선으로 이루어졌고요. 저희 병원 불자회도 결국 전국 병원 불자회 소속입니다. 예. 네. 그래서 저도 경희의료원 불자회 회장으로 지금 재직 중에 있으니까 예. 저희 불자회에서 그렇게 주선한 경우도 있고 또 국내 봉사 중에서는 뭐 시골에서 질병을 모르고 있다가 혈관종이라는 그런 안면 기형의 환자들을 또 주선해서 수술을 해주고 그래갖고 혈관 복원을 시키고 예. 이런 환자들이 좀 기억에 남고 또 봉사에 가서 제가 보던 외래 환자를 보는 경우도 있고 예. 또 봉사에 가서 본 환자가 또 외래로 오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간혹. 그렇군요. 네. 예. 네. 그 봉사를 나가서 이제 그 진료를 하고 치료를 하는 환자가 그 이제 좋아지는 그런 걸 보면은 그 성취감이 아주 크시겠어요. 네. 그래서 봉사에 가서 며칠간의 투약도 중요하지만 상담을 할 수가 있죠. 예. 저희가 이제 현장 경험이 있는 의사들 또 대학병원에 재직하고 있는 의사분들이 가서 그 질환에 대해서 상담을 해주니까요. 예. 어떤 지역사회 병원을 가라 또는 어떻게 치료를 하라 이런 상담과 진료를 해주기 때문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죠. 예. 네. 우리나라 의술의 수준이 상당히 높죠. 그렇죠. 이제 우리가 의료 경험이 풍부하기 때문에 네. 아직 기초의학은 선진국에 못 가지만 임상의학은 상당히 선진국 수준에 도달해 있죠. 임상은 선진국 수준이군요. 네. 그 회원분들 얘기도 좀 나눠보고 싶은데 함께 하고 계시는 분들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회원들은 대부분 국립병원에 소속돼 있는 불자회 회원들이 많이 있으시고요. 그 외에 각 대학병원, 뭐 인하대병원이라든가 또는 한일병원이라든가 경희의료원이라든가 이런 대학병원 및 이런 종합병원에 소속돼 있는 그런 의사분들로 구성되어 있고요. 간호사분, 의사분 이외에도 또는 방사선사 또는 임상병리사 이런 의료 지원인 인력도 같이 가담하고 있고요. 치과위생사 이런 분들도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 회원 중에는 준회원으로서 의료인이 아닌 일반인 분들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일반인 분들도. 그래서 환자 이렇게 안내하는 경우라든가 이런 경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예. 이 종합병원에 근무하고 계시는 의사 선생님들은 더군다나 시간 빼기가 참 어려울 텐데 뭐 개인 개업의도 아니고 말이죠. 그런 경우는 어떻게 뭐 휴가를 낸다든지 그래서 맞추나요? 네, 이제 정규 휴가가 있기 때문에 휴가 기간에 맞춰서 해외 봉사라든가 또는 국내 봉사는 주로 주말을 이용해서 토요일이나 일요일을 이용해서 주말 봉사를 이루어지고 있고 그 주말 봉사할 때 우리가 일정 기간을 또 이런 템플 스테이를 통해서 서로 회원들 간에 이런 우리가 꼭 신심을 내고 현장 경험뿐만 아니라 우리가 불경에 또는 이런 불교에 더욱더 정진하기 위해서 공부도 같이 합니다. 공부도 하시면서 불교 공부도 하시면서 하시는군요. 네. 그 열심히 그 활동하는 회원들이나 또 치료를 받고 또 행복해하는 그런 환자들을 보면은 참 기쁘기도 하시고 또 어깨가 무거우시겠어요. 예. 회원들이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봉사를 하고 있고 또 이 무주상 보시에 입각해서 그렇게
많이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단체가 VMS라고 그래갖고 사회봉사 활동 인증서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네. 여러 일반 회원들도 이렇게 봉사활동을 하면은 그만한 또 인증을 받고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 또 혜택이 있군요. 네, 네, 네. 예. 그 올해는 어떤 봉사 활동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까? 올해 예정을 지금 계획을 짜고 있고요. 그리고 매월 그 봉사 스케줄에 따라서 국내 외 봉사를 하고 있는데 뭐 봄 가을로는 사찰 중심으로 예. 봉사 활동을 하고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그 해인사에서 운영하는 우리 스님들을 위한 요양 시설 거기 자비원에 가서 우리가 또 봉사를 할 거고 예. 또 종단 행사에 여러 가지 뭐 부처님 오신 날 행사라든가 또는 종단에서 어떤 이런 큰 행사가 있을 때 의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가장 우리가 좀 신경을 쓰고 있는 이주민, 예를 들어서 안산 이주민 봉사에는 뭐 거의 1,000명 이상의 그런 이주민들이 와서 네, 우리 의료 봉사에 그렇게 와서 관심을 갖고 이주민들이 진료 또 치료 이런 걸 받고 있습니다. 네, 말하자면 다문화 가족 이런 분들이군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특히 올해 이제 이주민 봉사 협의회라는 게 결성이 돼 갖고요. 그 우리가 평택에 있는 위하라 사원의 담마키티 스님이라는 그 스리랑카 스님이 회장님으로 이제 이번에 취임하시게 돼서 올해 그 스님과 함께 우리가 MOU를 체결해서 우리 병원불자연합회가 그런 이주민 협의회를 적극 도와주는 그런 MOU를 또 우리 20주년에 맞춰서 우리가 체결할 예정입니다. 예, 그야말로 참 기묘한 그런 일입니다. 네. 또 스님들께서 일반 병원을 이용하시는 걸 조금 불편해하시는 어른들도 계세요. 네네. 그래서 더군다나 네. 우리 병원 불자회에서 네. 그 스님들을 위한 그 의료봉사 활동은 정말 참 중요한 일이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스님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세요? 스님들은 뭐 자유롭게 각 병원 불자연합회에 소속돼 있는 불자를 찾아가서 진료를 하기도 하고 또 제가 근무하고 있는 병원에 와서 또 이렇게 상담도 하시고 필요한 검사가 있으시면 네. 하시고 그렇게 합니다. 특히 우리가 이제 티베트에서 공부하시는 그런 스님들이 이제 의료가 좀 열악하기 때문에 국내에 이렇게 가끔 휴가가 오시게 되면 또 병원에 오셔서 상담도 받고 진료도 받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치료도 하시고 가시는데 한 예로 티베트에서 이렇게 공부하시는 비구니 스님이 너무 어지러워서 진료를 저희 병원에서 받았는데 그 매니어라는 그런 질환의 진단을 받고 매니어를 배워. 되게 스트레스에 의해서 많이 오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주의점을 하고 치료를 하고 호전이 되셔서 또 티베트에 가서 공부 열심히 하시는 그런 경우도 그래요?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를 보면 굉장히 그 뿌듯하시겠어요. 맞습니다. 보람도 느끼시고. 네네. 예. 그럼 저 보람으로 하시는 거죠. 네. 지금 이 프로그램을 보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들께서 이제 일반인들도 뭐 참여를 많이 하고 있다. 또 봉사 증명서도 나온다. 뭐 이런 말씀을 해주시니까 그 참 나도 한번 하고 마음을 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일반인들이 동참할 수 있는 방법 어떻게 하면 되나요? 네, 전국 병원불자연합회 이렇게 인터넷으로 가능하고 또 www.호바라고 그래갖고요. 호바.kr 호바는 호스피털 부디스트 어소시에이션 해갖고 영어로 그렇게 그렇게 접속하시면 우리가 회원 가입이 되고 또 우리가 후원 계좌도 다 마련돼 있고 하니까 특히 2019년 12월 27일 기획재정부에서 지정 기부금 단체로 등록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세청에서 발행하는 지정 기부금 단체로서 증명서가 발행이 됩니다. 그렇죠. 기부금을 내면 세제 혜택을 받게 맞습니다. 되는 것이죠. 아유, 그것만 해도 참 다양한 일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의 기부와 동참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위원장께서는 경희대학교 한방병원에 재직을 하고 계시죠. 동서협진실
24시 진료센터장을 네. 맡고 계시는데 네. 그럼 24시간 환자를 본다 이런 얘기인가요? 네네. 24시간 개설이 돼 있고 네. 거기에 우리 전공의 선생님이라든가 또는 여러 스텝 선생님들이 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원장님께서도 네, 제가 센터장으로서 이제 네. 거기에 네. 여러 가지 운영 및 그런 걸 관리하고 있습니다. 허허, 그 24시간 달려갈 곳이 있다는 것은 환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안심이 되고 좋은 일이긴 한데 네. 의료진들에게는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겠는데요. 우리가 의학을 하는 데 있어서 뭐 때와 시간을 가릴 수 없는 우리는 고귀한 생명을 다루는 예. 그런 정신에 입각해서 진료에 임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 이제 중증 외상센터 같은 거 네. 굉장히 그 어렵다 그래요, 운영 자체가. 그렇죠. 네. 네. 숙가면도 그렇고 예. 또 거기가 굉장히 우리가 24시간 대기해야 되고 또 환자가 중증 환자, 외상 환자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은 예. 그런 영역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힘든 그렇죠. 영역이에요. 네, 항상 우리가 대기를 하고 있어야 되고 예, 예. 네, 그런 거죠. 또 병원 입장에서는 또 돈도 많이 드는 분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인적 자원이 많이 투입이 되고 예. 그리고 한 환자의 여러 분야에서 개입이 되고 예. 하는 그런 복잡성을 갖고 있죠. 그렇겠네요. 그렇지만 병원 입장은 어렵지만 그렇지만 이제 생명을 구하는 예. 그런 고귀한 일을 하고 있으니까 예. 그런 마음가짐으로 임한다면 예. 힘들지 않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병원과 의료진, 환자들이 네. 모두 한 마음으로 네, 네. 그렇게 움직여야겠습니다. 네. 그래야 효과도 높겠고, 예, 네. 좋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야말로 밤낮 없이 병원에서 환자들을 보시고 네. 또 주말에는 의료봉사를 네. 다니시고 네. 가족들의 이해가 없이는 어려운 일이겠는데요. 맞습니다. 봉사 가면 또 해외 봉사의 경우는 약 일주일 정도 소요가 되고요. 네. 국내 봉사도 또 1박을 하는 경우도 좀 먼 거리를 가게 되면 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봉사를 하다 보면은 또 개인적인 시간이 많이 없어지지만 봉사함으로써 얻는 기쁨 또한 예. 너무 크기 때문에 예. 봉사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가족들은 뭐라 그래요? 가족들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해하고. 네. 예. 가족들도 함께 봉사할 시간만 된다면 가도 네. 예, 여건이 되면 좋을 듯합니다. 네. 예. 그 참 가족들이 다 이해를 하고 네. 또 그런 가벼운 마음으로 네. 가실 수 있고 하니까 참 좋으시겠습니다. 그런 오랜 기간의 국내외 의료 봉사 활동을 통해서 이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들, 재미있는 일들 또는 위험했던 일들 그런 거 좀 생각나는 대로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특히 조금 기억에 남는 거는 저희가 이제 오지에 가기 위해서 이제 백령도라는 최전방 섬을 방문을 해서 우리가 봉사를 하게 되는데 거기가 이제 우리 백령도를 지키고 있는 군 부대가 약 4,000명. 그다음에 대부분이 우리가 이북에서 이렇게 이주해 온 이주민이 한 4,000명. 네. 그래서 8,000명의 그런 작은 섬에 우리가 봉사를 가면 거기 대부분 4,000명 주민들이 90%가 기독교인입니다. 네, 그래서 봉사를 가게 되면 거기 계시는 교회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환자를 이렇게 이런 차에 모시고 저희 봉사장에 오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 백령도가 면이 동면, 서면 딱 두 개의 면이 있는데 동면에서 한 번 하고 서면에서 한 번 하고 이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을 우리가 수행요법이라든가 진단, 치료 이런 거를 많이 하고 네. 장병들은 전방이기 때문에 네. 좀처럼 못 나옵니다. 그래서 장병들 중에 꼭 보고자 하는 분들이 와서 진료를 보고 또 거기 사단장님이 굉장히 전방이지만 저희 봉사하는 장소에 와서 특별히 이렇게 구호품도 주시고 격려를 주시고 이런 걸 봤는데 거기에 부관 분이 사단장님이 이렇게 직접 나와서 이렇게 후원하는 건 처음 봤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우리 국내에서도 그런 섬 같은 오지에 가서 이렇게 진료하고 또 종교를 떠나서 이렇게 다른 타 종교 분들이 와서 이렇게 호응을 받고
이렇게 진료받고 가는 게 좀 인상이 깊었습니다. 예, 백령도. 네네. 아, 그래서 약 17km 전방에 우리 이북이 예. 바로 보이는 예. 그런 최전방. 예. 네. 아, 그래서 인천에서 약 5시간에서 6시간 예. 배 타고 올라갑니다. 예. 거기에 주민들도 참 의료의 필요성을 아주 맞습니다. 느끼겠군요. 네, 네. 그러다가 선생님들이 오시면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예, 네. 참 보람 있는 네. 일이겠습니다. 네. 해외 봉사를 통해서는 어떤 좀 뭐 강렬한 어떤 기억이라든지 기억에 남는 사람이라든지. 봉사는 우리가 진단을 해서 예. 또 뭐 악성 질환을 저거 해서 그곳에 좀 더 큰 병원에 의뢰를 한 경우도 있고 예. 또 임산부가 갑자기 출산이 돼갖고 또 우리 가신 선생님이 또 출산을 시켜드리는 경우도 있고 아, 이런 출산? 네네 예.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아, 네. 예. 우리 위원장께서는 불교하고 인연은 어떻게 맺어지셨습니까? 우선 부모님이 불자시기 때문에요. 네. 네, 그래서 아주 절실하게 이렇게 사찰을 다니시고 어렸을 때 제가 부모님과 함께 가시면서 불교에 접하게 됐고 네. 그때 어려서 탄어 스님도 뵀습니다. 아, 네, 그래요? 네, 네. 그래서 월정사. 네, 아, 탄어 스님을 직접 뵙고 예. 그렇게 했고 그리고 이제 대학교에 와서는 이제 불교 봉사단체 아, 네, 거기에서 우리가 의학, 치의학, 한의학 이렇게 모여서 같이 봉사하는 그런 봉사단체에서 계속 예. 활동을 했습니다. 네. 불교 집안이시군요. 네, 네. 부모님이 불자에 부모님을 통해서 네, 네, 네. 자연스럽게. 네, 네. 예. 네. 신행 활동은 평소에 어떻게 하고 계세요? 진행할 때는 뭐 우리가 직접 제적 사찰이고 또 기본 교육도 받았고 뭐 불교 대학도 그렇고 이제 조계사에서 쭉 해왔기 때문에 예. 조계사에서 신행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이 수행을 위한 네. 어떤 그런 일은 어떤 식으로 위원장께서는 하고 계십니까? 수행을. 저희 병원에 바로 옆에 연화사라는 절이 있기 때문에 네. 매일 연화사에서 그렇게 부처님을 뵙고 아, 진료에 예. 임하고 있습니다. 매일. 매일. 예. 아이고. 그러시군요. 네. 그 평소에 그 좌우명으로 삼고 계신 부처님의 가르침 소개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 조계사에서 원주 스님으로 계신 원경 스님이 계셨는데요. 네. 지금은 불교 사업단에 계시는데요. 네. 항상 원경 스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수처작주, 아. 입처개진하라 해갖고 네, 네. 자기가 처해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고 네. 성실히 일을 하면서 일을 하는 그런 좌우명을 갖고 있습니다. 네. 월정사에서 탄원 스님을 뵀다고 그랬는데 그때 네. 몇 살 때였어요? 그때가 아마 대학 1년생이었을 아, 겁니다. 대학 네, 1학년. 네. 아주 참 네, 그야말로 감각이 아주 네. 참 파릇파릇할 네. 텐데. 그래서 예. 제가 이제 의학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전혀 모르는데 의학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뭐라고? 그래서 물어보십니까? 뭐 피로감이라든가 아, 뭐 이런 거라든가 이제 여러 가지 네. 의학에 대한 걸 여쭤보시더라고요. 네. 근데 제가 모르니까 아, 그래서 아직은 그 깊게 의학을 배우진 못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우리 위원장께서 큰 스님을 뵙고 느낀 그런 네. 느낌은 어떻습니까? 안경이 조금 그 텐마루에 앉으셨는데 색이 있는 안경을 좀 쓰신 것 같고요. 예. 인자하시고 아. 그런 스님의 예.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원경 스님 말씀도 해주셨는데 네. 또 가까이 저 뵙거나 또 자주 뵙거나 또 기억에 남는 스님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원경 스님은 저희 부모님 또 49제 때문에 상담하기 위해서 그 원주 스님으로 계실 때 예, 상담을 예. 했습니다. 그래서 인연이 됐고 특히 또 정우 스님이라고 우리가 2010년도에 처음 네. 대봉사원에 갈 때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정우 스님, 큰 스님이 그렇게 대봉사원하고 이렇게 연을 맺으셔갖고 많은 자비행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네. 그 스님이 주선해서 네. 처음으로 의료봉사를 2010년에 시작하게 됐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네. 스님의 그 권유가 있었군요. 네네네. 네. 그리고 또 정우 스님 상자이신 정무 스님도
저희가 봉사 갈 때 같이 이렇게 네. 함께 우리 지도법사 스님으로 가시게 돼서 많은 도움을 받게 됐죠. 네. 네. 가족들도 다 불자시고. 네. 예. 네. 그러면은 그 이제 여름 애들 그 방학 때라든지 네. 또는 휴가 때 시간들이 날 때 가족들하고 함께 어떻게 찾아가는 사찰이라든지 그런 데가 있으시나요? 사찰은 전국에 좀 이렇게 우리가 예. 꼭 가보고자 하는 사찰을 우리가 시간을 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우리 위원장께서 가장 인상적으로 본 사찰, 좋아하는 사찰을 소개해 주신다면은? 사찰은 백양사에 이제 그날도 우연히 가게 됐는데 그날이 또 서홍 스님이 입적하신 그런 날이라. 서홍 선생님 입적하실 때 네, 가셨어요? 네. 그 전날에 가서 거기서 이제 템플 스테이 하고 다음 날 입적한 걸 또. 그랬어요? 네. 그런 인연이 네, 계시군요. 네. 그래서 백양사가 아주 고즈넉하고 정말 아름답고 예. 너무 좋은 사찰입니다. 이게 백양사가 단풍철에 가면 기가 막히죠. 네. 어이구, 저는 그렇게 아름다운 단풍들을 보지 못했었습니다. 네. 백양사 단풍이 네. 제가 본 단풍 중에서 네. 단연 1등이었습니다. 네. 앞으로도 또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또 많은 일들을 또 해나가셔야 할 텐데 어떤 그 발언이나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희가 이제 이런 이 차트를 이렇게 전산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렉트리컬 메디컬 레코드라고 그래갖고요. 이런 차트 전산화 작업을 이제 앞으로 도입해서 모든 이제 환자 기록을 이렇게 기록해 나와갖고 앞으로 우리 이 봉사단체가 쭉 이어지게 이런 차트 인계나 이런 게 될 수 있게끔 하는 게 우선 바람이고, 두 번째는 대만의 이런 자재공독회 이렇게 자선자비병원을 증엄 스님이 이렇게 십시일반 모여서 이렇게 만들듯이 저희들도 국내에 불자들의 정신에 입각한 또 불자들이 자유롭게 와서 진료를 받고 또 상담도 받고 이렇게 뭐 신행 활동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불교의 이런 자선병원을 하나 우리가 건립해서 이런 여러 불자 의료원들이 운영하고 또 여러 봉사하는 분들이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병원을 갖는 게 소원입니다. 예, 불자연합 회장이시니까 네. 여쭤보고 싶은 질문인데 의료인들에게 말이죠. 이 기회에 좀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저도 이제 의료 활동 이렇게 20년간 하면서 가장 제가 생각한 거는 그냥 생명이라는 고귀함을 우리가 다루고 있는 그런 하나의 의료인으로서 사명감을 갖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러면은 이런 피로감이라든가 힘듦이라든가 이런 거 다 이겨낼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고귀함을 다루는 그런 직업이다. 이런 사명감을 갖고 임하고 있고 계속 그렇게 임할 겁니다. 인간이 하는 일 중에서 제일 거룩한 것이 남을 위한 봉사다, 그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근데 더군다나 의료인들은 생명을 보살피는 그런 봉사를 하시니까 얼마나 그야말로 참 거룩한 일입니까? 그래서 의협을 성직이라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많은 의료인들이 좀 동참을 하면 더 좋겠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뜻을 같이 하는 불자로서 또 이렇게 봉사활동에 많이 참여를 했으면 바람입니다. 오늘 이 프로그램을 함께한 우리 시청자들이 무척 행복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시청자들에게 한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저희 병원불자연합회는 청정무예하고 무주상 보시를 우리가 실천하는 그런 의료 봉사단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봉사를 할 거고, 여러분들이 작은 정성이라도 이렇게 도와주시면 그걸 갖고 더욱더 크게 열심히 봉사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많은 활약 기대하겠습니다. 우선 원장님부터 건강하시고 그래서 많은 일들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BBS 초대석 향기로운 만남, 오늘은 한 사람의 의사로서 또 사단법인 전국병원불자연합 회장으로서 많은 환자들에게 희망의 나눔을 실천하고 계시는 유재환
회장을 만났습니다. 그야말로 값진 봉사의 향기가 가득한 시간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항상 부지런하고 좋은 일을 실천하고 또 이치에 따라서 행하는 사람은 더 없는 안락을 누린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주 하신 말씀이죠. 진정한 안락과 행복을 원한다면 좀 더 부지런히 선업 쌓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성불하십시오.